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사회 요리 전문가 셰프유 소진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사회 또 역사, 영양 만점에 영양 만점에 맛있는 음식처럼 요리를 해서 드리겠다.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취지에서 선생님은 셰프유 소진쌤. 그래요. 여기 이제 새로운 강좌를 들으려고 친구들이 오셨을 텐데, 이번 강좌는 퍼펙트 개념 완성입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이제 교재 강의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따로 시험 대비라든지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뽑아서 정리하고 싶으신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입니다. 퍼펙트 개념 완성. 그래서 아무래도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제 핵심들만 짚어보는 강좌를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선생님이 교환을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퍼펙트 개념 교환. 쌤 집에는 이제 흑백 프린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흑백으로 뽑았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잘? 자, 이렇게 쌤이 개념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정리한 교재가 있으니까 요 교환을 이제 다운 받으셔서 수업을 들으러 오실 때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 교환에다가 옆에 이제 설명 써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미리 교환을 다운 받으셔서 쌤의 강의를 만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2죠, 그죠? 사회 2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내용이 바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자, 옆으로 오셔서 인권 보장과 기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인권보장과 기본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권리죠. 사람 인자에 권리할 때 권자입니다.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도 하고요. 인간답게 산다는 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합니다. 사회 속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누릴 권리,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선생님에게도 인권이 있죠. 누구의 인권이 더 클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똑같이 소중한 권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권이 크고 작고 없습니다. 누군 인권이 있고 없고 없습니다. 무조건 인권은 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요거 인간답게 살 권리, 인권에 대해서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정리하다 보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인권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시험 문제에도 이 인권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인권의 특징은 바로 천부인권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천부인권. 말 그대로 한자 뜻을 풀이를 해보자면 하늘 천자, 부여하다, 줄 뿌자. 그래서 하늘이 준 권리란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자, 요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외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다는 의미로 인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천부인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의미가 딱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문제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가진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천부, 하늘이 인간을 태어나게 해주는 그 순간부터 줬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연권이란 말이 나와 있죠. 천부인권하고 친구들이 자연권을 참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이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어난다는 건 하늘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자연권은 뭐냐면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권리다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가 이 권리를 지켜주고 보장해주기 전부터 있었다.
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현대 국가들은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 보면 인권 보장과 헌법이에요. 국가 최고의 법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 헌법 만들어서 인권 지키라고 하기 전부터 원래 인권은 있었어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연권. 원래부터 있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제도로서 보장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랑 연결을 하셔야 되는 게 자연권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보편권이 나와 있죠. 보편적 권리.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누구나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누리는 권리. 뭐 대통령의 인권이나 선생님의 인권이나 여러분들의 인권이나 다 똑같고요.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성별로 태어나든지 간에 누구나 인권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불가침의 권리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건 제일 쉽네요, 여러분. 그죠? 불가침의 권리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침범이 불가하다.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고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권리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불가침의 권리까지 국가나 또는 특정 사회에 의해서 침범될 수 없는,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인권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뜻풀이들을 하게 되면요,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천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 국가가 보장하기 이전, 그죠? 보편적 누구나. 요거 꼭 기억합시다. 불가침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침범이 불가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권의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인권 보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던 것인데 인간은 그만큼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잘 몰랐고 어떤 것이 인권인지도 잘 몰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은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보장이 더 넓어지고 확대되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근대라고 하는 사회이죠. 근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서 우리가 인권 보장의 역사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근대 시민혁명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전은 중세 사회 이래가지고 신분 제도가 있었고 굉장히 인권이 침해되던 시기였죠. 인권 자체를요, 인간의 권리 자체를 신분 제도가 있어서 신분에 따라서 귀하고 천하고를 정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인권이라고 한 거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똑같이 소중한 권리인데 그 인권에 정말 귀하지 않고를 매겼다라는 것 자체가 근대 이전은 인권 의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근대 시기가 되면서 이게 일어납니다. 시민혁명. 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네요. 그죠? 자,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도요,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요. 특히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크리스트교가. 그래서 성직자들의 또 이 신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이 왕이나 귀족, 성직자들과 같은 일부 몇몇 안 되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누렸습니다. 자, 반면 대부분의 시민과 하층민들은요, 세금을 내서 나라 살림을 막 보살피고 저 왕이나 귀족들이 흥청망청 쓸 수 있게 해주면서도 정치를 못했어요, 정작. 이 나라 일에 관여조차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시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고되게 일하고 계속 배고프면서 세금 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이 사회를 우리를 위한 사회로 만들질 못하지? 쟤들은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흥청망청 놀고 쓰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소중한데. 자, 그러면서 천부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국가를 지배하는 지배계층 이런 건 전부 다 이 국가 내에 있는 이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행복하게 하지 않는 국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 라면서 사회 계약설과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만든 것 자체가 계약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 행복하게 해달라고 계약적인 조건으로 그런 특권을 준 것이지 니네 행복하라고 준 거 아니야 라면서 잘못된 국가라면 그럼 어떻게 돼? 계약 파기,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과 귀족만이 누리던 특권 없애.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자, 이런 시민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영국의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라고 하면 여러 명들이 모여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의회 정치를 이뤄냈고요. 의회엔 당연히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는 조금 이제 제약이 있었어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돈 많은 남성들만 시민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자, 아무튼 영국의 명예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요. 미국 혁명도 있었고요. 프랑스 혁명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시민들이 다 몰고 들어가서 막 국왕 끌어내고 그다음에 왕비 끌어내고 막 처형시키고 막 이러면서 정권을 장악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독립과 함께 시민들의 나라를 만들었죠. 야, 영국의 왕 니네가 뭔데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세금 막 거두면서 왜 우리 대표들은 정치에 참여도 못하게 하는데 이러면서 아예 우리 따로 분리되겠어. 미국의 독립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혁명들을 계기로 해서 바로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평등하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 자유와 평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인권의식이 발달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현대사회가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는 시민혁명 이후에도 조금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그 계층들을 더 많이 넓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남성들에서 그러다가 돈이 좀 없더라도 그냥 노동자 계층들, 농민 계층들의 남성들, 그리고 나선 여성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사회에서는 인종차별도 있었죠. 미국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뭐 흑인들의 인종차별 없이 또 이제 인권 의식을 보장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 사람의 그 존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인권의식의 발달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사회가 됐어요. 현대사회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만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국제연합, 세계의 이제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연합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이 국제연합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가 모두 다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더욱더 인권을 의식을 좀 더 발전시켜가고 인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기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 속에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또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과 헌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인권은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었으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가 있었고 계층이 있었고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떻게 했냐면 야, 국가의 정부, 권력자들 절대로 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헌법에 써둘게. 국가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그 최고의 법 헌법에다가 이걸 딱 명시해 놓고 국가 또한 국민의 인권을 침범하지 말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국가 최고의 법 헌법에다가 인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국가는 왜 존재한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자료를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체 그러면 인권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우리 헌법 조항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 불가침의 권리,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인권이 그렇다고 했었죠. 불가침의 권리. 이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어. 국가는 이러라고 만들어진 거니까 라고 헌법 속에서 우리의 인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인권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 내용을 통해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헌법 속에 우리의 인권을 자, 이렇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 가장 큰 틀 아래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을 명시해두고 최소한으로 요것만큼이라도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인권. 헌법에 보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인권을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라 그래요. 정말 기본이야 이건. 이것도 안 지켜져? 안 되는 거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본권은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 헌법에 쓰여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것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라는 기본권들이 있지만 이 종류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 있어요. 앞에 헌법에 나와 있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자, 요거는 꼭대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게 가장 포괄적인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권리,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인권 아래 이런 명시를 해놨지만 여기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 또한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거 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5개는 써놨지만 이거 안 썼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래서 말이죠. 이런 권리가 있죠. 우리는요. 일조권이란 권리가 있어요. 일조권이 뭐냐면 햇볕 출조의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 어디에 넣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렇지만 소중한 권리예요, 우리가. 왜? 일조권, 햇볕을 보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우리의 권리를, 기본권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권리들은 한번 구분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권리들은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설명 써놓고 다음 중 어떤 권리인지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유권은요. 말 그대로 자유. 프리하게 해주세요.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국가로부터. 또는 특정 단체라든지 개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 장소,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믿을 종교, 종교의 자유. 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혼인의 자유. 이런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 국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지켜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근대 시민혁명 이전 사회. 시민혁명 이전에는요, 특정 이제 그 권력자들이, 일부 계층들이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재산도 당연히 마음대로 못 가지게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상대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 봉건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요? 없었어요. 영주가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영주가 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밖을 떠나잖아요. 영주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신체의 자유가 전혀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고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사유재산도 없었던 자유라고 하는 게 없었던 사회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사회를 거쳐서 근대 사회가 됐을 때 시민들은 뭘 원했냐면 좀 내버려둬. 국가 진짜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야, 일부 계층들 니네들이 너 뭔데 우리를 구속해.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게 해줘. 내가 믿고 싶은 종교 좀 믿게 해줘. 종교 딴 거 믿는다고 우리 좀 죽이지 좀 말고.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 갖게 좀 해줘.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권은 국가가 가만히 있어.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소극적 권리다.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권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지켜지는 권리, 소극적 권리. 그래서 이것부터 바로 시민들은 원했던 거죠. 자, 평등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평등,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정말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 다른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것.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법 앞에 평등한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얘기합니다. 교재에는요, 지금 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장애 등에 의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차이잖아요. 남자냐 여자냐의 차이. 크리스트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느냐, 아니면은 이슬람교를 믿느냐, 종교의 차이. 그죠? 또는 피부색의 백인이냐, 황이냐, 흑이냐의 차이. 이건 그냥 다를 뿐이거든요. 그죠? 다르다란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차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절대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이런 건 차별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존중해야 할 것, 종이를 흘렸습니다. 존중해야 할 것이지 다르다라는 거,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법 앞에는 평등하게 대우받죠.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정말 잘못된 사회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우리 사회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 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은 무사 통과야?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갖고 제대로 법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계층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평등한 사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 기본권이 헌법에 쓰여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존중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쓰고 더 지키려고 노력하고 법을 어겼으니까 더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권리들 잘 지켜지려면 우리 스스로 눈 뜨고 확인해야 돼요. 잘 지켜지고 있나? 나랑 저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됐으면요,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권리들을 배우지만 다음 시간에 뭘 배우냐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인권 침해 분명히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써있고 교과서에서 배운다고 해서 다 보장되는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이 침해되니까요. 어떻게 침해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바로잡으려면 일단 내 권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 권리부터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친구들하고 또는 다른 이제 구성원들하고 다르다란 이유로 혹시라도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면 평등권 침해받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게 무조건 똑같이는 아닙니다. 평등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차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건 안 되지만 차이는 존중해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을 이제 차별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법이거든요. 왜 장애인들은 되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려고 더 많이 노력하는 법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 이건 비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차이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사회 현실 쪽에서 사회적 약자가 있어요. 그죠? 숫자가 적고 힘이 약한 존재들. 그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들이 더 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건 절대로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평등해 라고 할까요? 뭐야 치사하게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래도 그죠? 신체적 근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친구한테 먼저 야 네가 먼저 뛰어. 그리고 뛸 때 저 형 되게 멋있는 형인데 저 누나 진짜 괜찮은 누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이를 존중하는 것 또한 평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평등권 같은 경우는 다른 기본권들이 보장될 수 있는 뭐랄까요? 이 밑받침? 그냥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다른 권리들이 보장되려면 일단 평등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또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간단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시민이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죠.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우리 사회잖아. 내 사회잖아. 그 주인인 내가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정권으로서. 요 참정권 하면은 당연히 이제 대표 뽑는 것만 생각하는데 대표 뽑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선거권이 있고요. 선거권은 뭐예요?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거.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고, 지방의회 의원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뽑고, 그죠? 이런 거. 대표 뽑는 거. 그 다음에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피선거권? 선거를 당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가는 거죠, 후보자로. 내가 대통령 후보자로 나가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가고, 그죠? 그래서 나도 피선거권으로 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공무담임권.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들을 특정 계층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연령 제한이 있을 뿐이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다 갖게 되는 권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주어졌지만 안 쓰면 안 써요. 이게 뭔 소리야? 이 권리는 내가 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죠? 선거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날 선거 안 하고 소풍 갔어. 놀러 갔어. 그럼 이 선거권을 누릴 수 없어요. 그죠? 이걸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능동적 권리.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돼.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능동적 권리라고도 하고요. 계속 갑시다. 이번엔 사회권입니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사회를 구성해놓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사회죠. 그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혼자 못 살거든요.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배우는 거예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용이잖아요. 이 사회가 정말 좋은 과목이죠. 그죠? 현실 여러분들 사는 세상을 알려주는. 이거 모르면 이 사회에서 아무래도 좀 뒤떨어질 수가 있고 뒤처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권리들도 알려주는 사회란 교과서가 있는 거죠. 너무 훌륭한 과목입니다. 이거 뭐 시험으로 대비하려고 막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바람직하게 좀 멋지게 살아남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사회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있는 이유는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보장되는 권리들입니다.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자, 그래서 국가에게 야, 너 국가가 만들어진 이유. 국가를 만든 이유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야. 나 인간다운 삶을 지금 못 누리고 있어. 누리게 해줘. 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 인간다우라면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동물과의 차이점들 생각해 보시면 되죠. 교육받아야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이거야, 교육권.
여러분들에겐 교육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여러 가지 과목을 통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어. 그럼 당당하게 국가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국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이 국가 구성원, 이 국민이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 근로권.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만 사람이 사람답다고 느낄 수가 있고 보람되다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요즘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업 문제죠.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사회에서 뭔가 내 존재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없고 나 스스로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일본에서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막 외톨이처럼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다운 삶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제 만나서 교류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이건. 그죠? 그래서 근로권, 근로를 할 권리 또한 이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취업의 기회를 알려주려고 하고 또 근로 교육도 실시해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권, 뭐 근로권 또는 이제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환경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조용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쉬고 싶죠. 그죠? 그런 환경권 같은 것들. 사회보장 제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도 이 사회권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셔서 이제 이 사회권은 그래요. 요거는 국가가 나설수록 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가 나서지 않는 권리, 소극적 권리라고 했었죠? 그럼 이건 뭘까? 소극적 반대말? 대극적? 죄송합니다. 적극적, 그렇죠. 적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청구권 가볼게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이렇게 다 헌법에 써놨는데 침해됐어. 어떡할 거야? 청구하세요. 내 권리 침해됐다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야, 내 기본권 침해당했어. 나 있잖아, 자유권 침해당했어. 나 이거 재판 청구할 거야. 그거죠. 재판을 청구할 권리. 또는 관련 기관에다가 문서로 청원할 권리. 이런 권리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인권이 침해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이제 국가기관에다가 다양한 이제 우리 권리를 이제 뭐랄까요, 되찾겠다고 하는 움직임들,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 대부분 청구권 때문에 보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청구권, 뭐 청원권, 뭐 헌법 소원권, 뭐 국가 배상 청구권, 막 다양한 권리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청구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본권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권 같은 경우는 다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단적 권리라고도 합니다. 노란색 글씨는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외우기 쉽게 하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좀 그 느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권, 근데 말이죠, 무조건 다 똑같이 누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권의 제한. 자, 요게 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죠. 기본권 각각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기본권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은 이거 서술형 또는 수행평가로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본권은요, 때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헌법에 그렇게 지키라고 써놓고서는 왜 제한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한했을 때 오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한하는 겁니다. 자, 제한을 할 때 보시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두 번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국가가
안전해야 이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국가가 막 흔들릴 위기에 있어. 그럴 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위급 상황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행을 금지시킨다든지 내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왜 못 가게 해요? 일단 지금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국토 방어를 위해 군인의 동원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자, 그다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범죄자 처벌하는 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죠?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벌금 내세요. 범칙금 내세요. 또는 구속시키죠.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내내 자유권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거죠. 하지만 일단 또 이따가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공공복리는 뭐야? 더 나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이 있다면 일부 개인의 또는 일부 단체의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사유지야. 근데 나의 사유지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내 땅인데 왜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내 땅에다가 내가 짓고 싶은 식당 짓고 빌딩 짓고 나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그 공간의 녹지 공간들을 잘 보존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익이라 생각한다면 내 땅이지만 내 땅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이제 종교 단체였나? 일단 이제 일반 이제 단체들의 소유지였어요. 사유지. 근데 그 단체의 땅으로 통행하는 길이 있었고 그 통행하는 길로 이제 등산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등산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돼. 산길 가기 전에. 근데 그 길을 딱 막아버렸어.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산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죠. 통행로가 막혀서. 딴 길로 가면 되잖아요. 산길 잘 보세요. 다 나무에 숲에 가파르고 등산 갈 수 있는 등산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등산로가 막혀버리면서 새로운 길을 뚫자니 이건 자연훼손이고.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통해서 등산을 가고 자연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냥 개방하시오 라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기본권 제한에 또 한계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한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경우에 어디만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다 법률에 써 있습니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해요. 법률에 써있지 않은데 제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왜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쓰여 있다니까요. 국가 최고의 법 헌법. 함부로 제한돼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권리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했을 때만 제한을 하는 거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국민들의 대표들을 뽑았잖아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표예요.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필요한 경우를 법률에 써놓은 거예요. 요걸로만 제한해. 요거까지는 내가 허락할게. 국민들이 허락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로서만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제한을 하더라도 본질적 가장 본질적인 권리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그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됐어요.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에게는 자유가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했죠. 그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루 세끼 식사 꼬박꼬박하고 햇볕을 볼 시간 동안 나가서 운동장에서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읽고 싶은 책도 읽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도 쾌적하게 그 공간을 유지해주고 추울 때는 난방을 해주고 더울 때는 또 이제 냉방을 해주고 그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벌은 받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로서 제한하고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요거 서술형 수행평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개념들, 핵심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핵심 개념을 특히 여러분들이 이 헌법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본권 헌법 통해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싹 다 가리고 아마 한 조항 빼놓은 다음에 이 조항과 관련된 기본권을 고르세요라는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유권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거 말고도 뭐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헌법에 쓰여 있는. 자, 헌법도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선거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는 건 연결해서 기억해 놔야겠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죠? 사회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 사회권으로 보장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기본권을 침해됐을 때, 징해 당했을 때.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 배운 핵심 개념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핵심 개념 문제로 완성해 볼까요? 자, 인권 사상은 근대 이것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확실한 계기가 하나 있었죠.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네 글자, 하늘이 부여한 권리,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토대, 포괄적인 권리,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추구권. 자, 그리고 이것은 국가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자,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예요. 너무 쉽네. 자유권.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마지막은 아니라 8번까지 있어요. 자, 청구권은 이것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구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그리고 하나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공공복리. 자,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 하나여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땐 뭘로? 법률로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 개념을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퍼펙트 개념 완성 여러분들 소화시키는 시간 잘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쌤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